사범들 깜짝 놀라죠. 어떻게 실제 하느냐고. 주거지네요. 실거주지. 그렇죠, 실거주죠. 마약 사건과 관련 있냐 없느냐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마약 사건 어떻게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배 변호사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약 사건은요 조금 다른 게 체포돼서 48시간 내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필로폰이나 이런 마약들은요 벌금형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징역형이 하한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약 사범으로 지정이 됐다, 내가 체포가 된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수사가 되지? 직접 체포해 보신 우리 전문가 배 변호사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마약 사범으로 이제 지목이 돼서 체포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검거돼서 어떻게 체포됐는지 그 이후 과정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약 수사 특이한 그런 수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조곤조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체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둘째, 긴급 체포. 셋째, 현행범인 체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실무상으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긴급 체포, 그 다음에 현행범인 체포 순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했을 때 마약 사범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해야 될까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사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잡았다면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경우가 공범의 진술이겠죠. 먼저 검거된 사람이 누구랑 같이 투약했다, 내지는 누구한테 마약 받았다.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잡았다는 거는 기지국 위치 추적이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자백할지 부인할지 이런 거를 혼자서 결정하는 시기랑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를 도움을 받으시면 혹시나 잘못 진술해가지고 재판 단계에서 번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네. 체포영장 보통 발부받을 때 통신영장 실시간 같이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잡으려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한 일주일간은 그 사람의 통신영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마약 했어 안 했어 그것도 물어보지만 너 이동 경로 이렇게 된 거 맞지 했을 때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게 실시간 기지국 위치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배 변호사님은 직접 실시간 위치 추적도 해보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진술하는 게 수사기관 입장에 봤을 때도 합리적이고 그렇죠. 의뢰인한테도 좋은지 이제 그걸 네. 조금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거지 압수수색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그 마약 수사를 하다 보면 자기 주거지를 알려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알려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썼던 방법은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같은데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배달시켜 먹은 주소가 나와서 여기 너네 주소지 하면 뭐 마약 사범들 깜짝 놀라죠. 어떻게 실제 하느냐고. 주거지네요. 실거주지. 그렇죠, 실거주죠. 무조건 모르쇠로 이렇게 부인하면서 이게 저항하기보다는 언젠가는 수사기관이 주거지를 알아낼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거지 압수수색에 동참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마약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시비가 붙는 게 뭐 전자저울 같은 건데 마치 그 전자저울이 있으면 이거를 개량을 해서 유통하는 사람으로 오인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리하는데 그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마약 사건과 관련 있냐 없느냐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되게 장점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성이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를 검사 출신만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나중에 구속된 상태에서 오더라도 영장 기재된 내용이랑 실제 압수된 물건 사이에 그 관련성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저희가 탄핵시키기도 하고 아예 그 증거 자체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그렇죠. 변호사님도 네. 검사로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이제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대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긴급 체포에 의한 체포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긴급 체포는 앞서 말씀드린 체포영장 체포와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지 못하고 일단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 중에 우연하게 범인을 맞닥뜨렸을 경우에 먼저 신병을 확보하는 그런 체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체포한 이후에 휴대폰이나 소변 모발을 긴급 압수한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네, 그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신체 반응이나 보고 분명히 투약한 부분이 명백하니까 긴급 체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턱대고 사실은 부인하거나 하는 거는 나중에 재판 단계까지 염두에 봤을 땐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긴급 체포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변호사와 잘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할지 협력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마약 사건 재판할 때 되게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건 차라리 투약 단계 때부터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공적을 만들었으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든 사건들 꽤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재판 단계 때 와서야 이제 사실 자백하고 선처 구해봤자 재판 단계 때 뭐 선고유예를 받는다는 건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차라리 수사 단계 때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 같이 입회를 해서 쭉 들어봤을 때 이 정도면 자백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공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양형자료를 낸다든지 하면 담당 마약 주임 검사가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계속 마약 검사로 최근까지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현행 범인에 의한 체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행범인 체포는 실무상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정도로 혐의 소명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에서 어떤 증거가 나와야지만 혐의 소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아서 주거지를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색하다 보면 뭐 필로폰이나 대마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필로폰 소지나 대마 소지 혐의로 우리가 그 사람을 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체포영장은요 진짜 신체를 되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부에 있어서 소명의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은 소명의 정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이 들고 강력하게 어떤 냄새가 난다고 하죠, 소위. 그렇죠. 그럴 때는 압수수색 영장 먼저 발부받아서 주거지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체포를 하거나 뭐 이후에 구속을 하거나 이제 이런 절차로 나아간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심자의 경우에는 그 용량을 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적정한 용량보다 좀 많은 양을 투약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막 횡설수설하고 주변에서 일일이 신고가 들어가고 해서 투약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기도 하거든요. 그 현행범인 그 순간에 잡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배한재 변호사님이랑 정말 마약 직접 수사하시면서 3가지 종류의 그 체포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체포뿐만 아니라 주거지 압수수색이랄지 실시간 통신영장이랄지 여러 가지를 직접 수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들으니까 이해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러면 체포 이후의 절차가 어떤지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